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의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만은 정부의 소속인 보훈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정계 입문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부시장을 3년 정도 하면서 이런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직접 관장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했던 것들도 있고, 최근에 우리 지역 내 또 보험단체들을 찾아서 관련 단체 강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또 문제점, 또 제안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5 71주년 보훈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면 6.25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7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25 전쟁에 직접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은 7만 2천여 분, 또 월남전 파병용사분들은 19만여 분밖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10년 전 6.25 참전 유공자분들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 유명을 달리셨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분들만 하더라도 한 해에 거의 한 5천 명 정도씩 유명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보훈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예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랬습니다. 실상은 참담하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국가 예산을 추경을 제외하고도 29%나 늘려서 한 555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훈처 예산은 고작 11% 증가된 5조 8천억 정도만 배정했을 뿐입니다. 이 중에서 보훈 보상금 및 수당 예산만 따져보면 4조 4천억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수당은 고작 월 34만 원으로 유공자분들이 병원에서 병원비와 약값만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와는 달리 과거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처뿐만 아니라 행정, 안전부 등 관계기관 예산까지 합쳐서 수백억씩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는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에 연간 한 200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서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전 용사, 상위 군경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도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유공자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표결되는 족족 통과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셀프 특혜 법안인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심한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온 6.25 소년 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과 월남전 참전 군인 전투 근무 보상 관련 특별 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거창하게 선정했던 남북 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14만으로 추정되는 유해 중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외 안장 국립유공자분들의 유해 봉안 사업도 지금까지 143일의 유해만 봉안되었고, 올해 겨우 한 2억 2천만 원의 예산만 책정되어서 2번 정도의 유해만 봉안할 수 있었지
여당 전 국회의원 부친의 유공자 신청은 007 작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천안함 부침 사건의 생존 장병들의 국가 유공자 지정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심의 중에 있고 일부 인원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 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조차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훈 정책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는 신속히 유교 참전 소년 소녀령 관련 법률과 월남전 참전 농사분들 관련 법안 등의 국가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소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년 소녀령 참전 농사분들의 명예를 되찾고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참전 농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권기금 등 당장 활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참전 유공자 520여 분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인 보훈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보훈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전체 국가 예산의 3%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절반인 1.5% 수준 이상은 되도록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직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는 등의 장기적인 보훈 노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 참전 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약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초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참전 명예수당과 유족보상금을 중위소득의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험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보훈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이신 흑해 예비역 대령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추신 것처럼 모든 유공자들에게 공평하게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6.25 71주년과 연평해전 19주년을 맞이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든 차별 없는 보험과 진심 어린 존경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 참전 수당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일부 이제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굉장히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 이상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이게 좀 차별화되게 바뀌놓지 말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합당한 그리고 생계 유지에 최소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보훈수당 지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